안녕하세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는 주택마케터 주캐터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오픈 채팅방이 무엇인지부터 현재의 커뮤니티 문화와 카톡 오픈 채팅방의 강점 5가지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본격적인 오픈 채팅방 실습에 앞서 운영 목적과 타깃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오늘 미션과 관련하여 템플릿 작성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챕터 2 두 번째 시간으로 오픈 채팅방 기획 준비 단계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명 고릴라 실험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공 패스 횟수를 체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대놓고 나타났음에도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공 패스 횟수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투명 고릴라 실험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러한 말이 저는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각자 살아온 가정 환경과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환경, 이런 각각의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 관심사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예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하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한 곳에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특히나 뚜렷한 운영 목적과 뾰족한 타깃을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요. 핵심은 내가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현재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반응을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고민할수록 더욱 빠르게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진 속에 빨간색 자동차가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빨간 자동차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컨텐츠를 찾아보고 휴일만 되면 빨간 자동차를 시승하려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내 세상은 이 온통 빨간 자동차에 몰두되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 빨간 자동차가 거리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갑자기 빨간 자동차가 유행이라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일 겁니다. 아마 과거에도 빨간 자동차는 일상적으로 많이 보였겠지만 그 당시 나는 무관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뇌에서 특별히 인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빨간색 자동차가 내 뇌에 각인이 된 순간부터는 빨간 자동차가 무의식 중에 내 눈에 더 들어오고 다른 자동차보다 더 많이 인식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 잠시 눈을 한 5초 정도만 감아 보시겠어요? 이 5초 있다가 눈을 뜸과 동시에 주변 빨간색을 딱 5개만 찾아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평소보다 더 빠르게 빨간색 물체를 찾아내셨을 겁니다. 이렇게나 내 주변에 빨간색 물체들이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뇌는 내가 평소에 더 인식하고 관심 있는 분야일수록 더 빠르게 잘 찾아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검정, 초록, 보라 세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보라색 사람들만 내 카톡방에 모으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보라색 사람들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보라색 사람들은 실제로도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온통 도배된 무언가를 보는 순간 흥미를 정말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만약 여성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자, 남자, 노인, 아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때 저희는 젊은 여성분들께 노출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어 하고 그들의 반응을 모두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결과
오히려 막상 내 주 타깃인 젊은 여자분들의 관심조차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각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 중에서도 특히나 더더욱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뭐 운동, 재테크, 블로그, 미라클 모닝, N잡, 독서, 인스타, 스레드, 긍정하고 명상, 침묵, 경제자유, 유튜브, 커뮤니티 운영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뭘 좋아하고 현재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부터 잘 알아야만 남들의 관심사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춰두시고 한번 종이나 메모장에 내가 요즘 어떤 키워드, 컨텐츠, 사람들에 더 반응하고 있었는지 천천히 적어보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뾰족한 타깃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블로그 관련 잠재고객 DB를 수집하고 싶다면 블로그 소통방이나 무료 특강방을 개설해 볼 수도 있고, 재테크 강사로서 강의를 홍보하고 싶다면 재테크 관련 무료 특강이나 정보 공유방을 개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면 커뮤니티 멤버십 구축 혹은 챌린지 수익화 관련해서 2030 운동 모임방 혹은 무지출 챌린지와 같은 방을 직접 운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내 상품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입시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입시 관련하여 학부모님 커뮤니티를 활성해 보아도 좋겠죠. 결국 내 운영 목적만 명확히 정해져도 앞으로 누구를 정확히 어떻게 모아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올려드린 템플릿을 참고하여 직접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 현재 내 직업을 적어주신 다음 여기에서 접목해 볼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마케터인데 갑자기 운동 모임을 운영해 보겠다 한다면 그 시너지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내가 현재 직업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분야 내에서 일단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내 단기적인 인원수 목표인데요. 사실 정말 뾰족하게 모집을 한다면 인원수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원이 100명, 500명, 1000명이 되어 갈수록 각가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관리에 대한 피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 타깃은 누구이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주제와 내가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내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릴 이 템플릿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작성하실수록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타깃을 정했다면 그 타깃 중에서도 조금 더 뾰족하게 한번 다듬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블로그 무료 특강이 아닌 20대 직장인분들을 위한 입문자용 방을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재테크 정보방을 30대 남성들 중에서 소액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보겠다. 운동 모임방도 서울 20대 대학생들 중에서 러닝에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본격적인 오픈 채팅방 실습에 앞서 운영 목적과 타깃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설정한 목적과 타깃을 기반으로 실제로 오픈 채팅방을 세팅하는 과정을 실습해볼 예정이니 미리 방을 운영해보고 싶은 주제와 타깃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